논문은 서베이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 뭐 집중적인 연구나 아니면 특징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NoSQL 스토어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튜토리얼이라든가 소개하는 형식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논문이기 때문에 현재의 NoSQL 스토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이제 세미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NoSQL을 왜 써야 되는가, 그리고 NoSQL의 데이터 모델들, 그리고 CAP 프린시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oSQL이란 무엇인가? SQL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NoSQL이 아니라 SQL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Not only SQL의 줄임말이라서 NoSQL입니다. NoSQL의 특징을 총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alability, Maintainability, Distributed Environment.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메인테인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 또한 분산 환경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흐름입니다. 릴레이셔널 네트워크 하이라키컬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NoSQL, USQL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발표할 NoSQL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특징으로 제시한 부분이 satisfying the high scalability and performance along with high availability. 그리고 또한 매시브 웹, 클라우드 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 클라우드,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들에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어베일러빌리티와 높은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SQL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유명한 NoSQL 스토어인 키밸류 스토어입니다. 디스크립션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NoSQL 스토어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는 키, 밸류 페어로 구성이 되어서 저장이 되고요. 키는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밸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은 밸류에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키밸류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한 오퍼레이션입니다. put, get, delete 3가지 정도가 있고요. put은 키와 밸류를 받아서 이 키밸류 페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get은 키를 기준으로 밸류를 리트라이빙 해는 연산입니다. delete는 키를 받아서 상응하는 키 밸류 페어를 삭제하는 연산이고요. 기본적으로 밸류를 통한 쿼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키밸류 스토어 자체에서는. 하지만 레디스나 에어로스파크 같은 일부 키밸류 스토어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여서 이러한 밸류에 대한 쿼리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오라클 NoSQL 같은 경우에는 멀티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밸류에 대한 서치를 추가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키밸류 스토어의 어플리케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밸류를 통해서 값을 쿼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키만 가지고도 데이터에 어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카트나 유저 프로파일, 웹 세션 인포메이션 등을 서치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키밸류 스토어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키, SSN 100이라고 하는 이 키를 가지고 밸류 안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밸류 스토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 퍼시스턴트 키밸류 스토어, 하이브리드 키밸류 스토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흔히 램이라고 말하는 그런 메모리인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임시로 머무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잠깐 머무는 데이터들을 매니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캐시 레이어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멤캐시드, 해절캐스트 등이 있고요. 퍼시스턴트 키밸류 스토어는 말 그대로 퍼시스턴트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키밸류 스토어입니다.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리악 키밸류 스토어 혹은 오라클 NoSQL 등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키밸류 스토어는 먼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를 디스크에 플러시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레디스, 에어로스파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와이드 컬럼 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글의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착안이 되었다고 하고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우와 컬럼 패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컬럼 패밀리는 랜덤한 넘버의 컬럼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컬럼들은 이제 로지컬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보통 같이 접근되는 그런 컬럼들을 묶어서 컬럼 패밀리라고 칭하고요. 이런 컬럼들은 런타임 동안에도 쉽게 추가되거나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우는 이제 각 개별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들을 뜻하고요. 스트링 로우 키라고 하는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버전을 여러 가지로 하여서 다양한 하나의 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타임 스탬프를 통해서 인덱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부 스토어들은 이제 추가적인 어그리게이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 컬럼 패밀리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 하위에 있는 추가적인 어그리게이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델링 스트럭처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모델링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여서 다양한 계층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럼 패밀리를 기준으로 가를 수도 있고 로우를 기준으로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파티션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그림은 카산드라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뜻하고요. 이 슈퍼 컬럼 패밀리 레스토랑트라고 하는 슈퍼 컬럼 패밀리에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돼 있고 이런 슈퍼 컬럼 패밀리들이 모여서 컬럼 패밀리 센트 리시브드 센더 리시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컬럼 패밀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이드 컬럼 스토어는 LSM 트리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빠른 라이트가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레벨로 관리가 됩니다. 아파치 카산드라, 페이스북 락스DB, 인플럭스DB 등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러한 LSM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LSM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는 맨 처음에 사용자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용자가 먼저 라이트를 요청을 하면은 커밋 로그에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라이트 버퍼에 먼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쭉 쌓여 있다가 일정 스레시홀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디스크에 여러 레벨로 소팅된 이러한 인메모리 버퍼들이 디스크로 플러시가 되고요. 이렇게 플러시가 된 데이터들은 컴팩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정렬이 되고 혹은 삭제된 데이터들,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은 이제 제거가 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리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블룸 필터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이 값을 불러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이제 노션에다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와이드 컬럼 스토어의 굉장히 높은 스케일러빌리티를 요구를 하고 플렉시빌리티를 요구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와이드 컬럼 스토어들 같은 경우는 맵리듀스를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분석 작업, 분석 어플리케이션들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이드 컬럼 스토어들 같은 경우에는 애드워 쿼리, 즉석에서 바로 짜여져서 날리는 그런 쿼리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요. 또한 컬럼 패밀리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기 때문에 스키마가 계속해서 발전되는, 컬럼들이 계속 추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파치 카산드라, 아파치 HBase, 구글 클라우드 빅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큐먼트 스토어입니다. 도큐먼트 스토어는 키밸류 스토어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는 도큐먼트라고 하는 도큐먼트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도큐먼트들은 XML, JSON 혹은 바이너리선 등의 형식의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도큐먼트 스토어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구조들 그리고 태그들이 달려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도큐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덱스를 지원을 하고 또한 밸류를 기반으로 하는 서치 펑션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도큐먼트 스토어들은 어그리게이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컬렉션 혹은 버켓이라고 부르는데요. 몽고DB와 카우치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그리게이트들은 RDBMS,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의 테이블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RDBMS의 테이블과 달리 모든 데이터들이 같은 스키마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큐먼트들 간의 관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임베딩 혹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도큐먼트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한 중복 혹은 컨시스턴시 프로블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핸들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도큐먼트 전체를 불러올 필요 없이 이런 태그들만 통해서 특정 값에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쿼리가 가능하고요. SQL-like 쿼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이 안에서 CURL과 C 카테고리, 그러니까 컨텐츠 메타데이터 버켓 안에서 아이디와 URL과 이제 카테고리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도큐먼트 스토어의 장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와이드 콜럼 스토어와는 다르게 사전에 이렇게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스키마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 태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큐먼트의 유연한 스키마를 통해서 도큐먼트 스토어에서 이러한 유연한 스키마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요. 이러한 이렇게 계속해서 스키마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RDBMS에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큐먼트 스토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큐먼트 스토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JSON 형태의 데이터는 많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과 연계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런 도큐먼트 스토어는 도큐먼트 포맷,
HTML이나 XML 혹은 제이슨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컨텐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혹은 블로깅 플랫폼 등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하고요. 웹 2.0 어플리케이션, 웹 2.0이라고 하면은 유저에게서 제너레이트 되는 컨텐츠, 그리고 참가하는 이런 참여형 컨텐츠들이 많이 활용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웹 2.0 어플리케이션들에 많이 활용되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몽고DB, 아마존 다이나모DB, 카우치베이스, 아랑고DB, 엘라스틱서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스토어입니다. 그래프스토어는 이전의 이전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엔티티 자체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스토어는 릴레이션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NoSQL 스토어입니다. 이러한 그래프스토어는 vertex, 엔티티를 나타내는 vertex와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 엣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프 스토어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래프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언다이렉트, 다이렉트 그래프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없으면은 언다이렉트, 방향성이 있으면은 다이렉트 그래프라고 하고요. 다이렉트 그래프의 경우에는 출발하는 소스 vertex와 도착하는 데스티네이션 vertex가 있고요. 들어오는 릴레이션인 in 엣지, 나가는 릴레이션인 out 엣지 등이 있습니다. 라벨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vertex와 엣지들의 태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어트리뷰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vertex와 엣지가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들을 갖게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멀티 그래프는 vertex가 여러 개의 엣지를 갖게 되는 그래프를 말하게 되고요. 하이퍼 그래프는 엣지가 여러 개의 vertex를 연결하게 되는 상황을 연결하는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네스티드 그래프는 각각의 벌텍스들이 그래프가 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이러한 네스티드 그래프를 지원하는 그래프 스토어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해당 논문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없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들 중에서 이런 그래프들 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함으로써 그래프 스토어들이 데이터 모델이 완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네오4j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언다이렉트, 다이렉트 그래프, 라벨드 그래프, 어트리뷰트 그래프, 멀티 그래프까지 지원을 한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스토어는 네이티브 그래프 스토어, 논네이티브 그래프 스토어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논네이티브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데이터 스토어가 아닌 다큐멘트 스토어나 RDBMS 위에 그런 인덱스 서치를 통해서 적용이 된 그래프 스토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래프 스토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딥 트래버설, 여러 노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서치하게 되는 그런 딥 트래버설이나 혹은 라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퍼포먼스들이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리엔트DB, 아랑고DB 등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그래프 스토어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들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오4j가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 모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게 바로 그래프 스토어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다이렉트 그래프, 여기에 태그가 달려있는 라벨드 그래프, 여기에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를 갖게 되는 어트리뷰트드 그래프 등의 이런 그래프들을 지원을 하고, 또한 여기 하나의 벌텍스에 여러 개의 엣지가 달려있는 멀티 그래프 또한 지원을 하는 그런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스토어의
그래프 스토어는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 하나인 엣지 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엣지 리스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컬럼으로 구성된 릴레이셔널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로우는 각각의 엣지들을 나타내고요. 컬럼은 각각의 벌텍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출발하는 벌텍스와 도착하는 벌텍스를 가지게 되고 이 벌텍스들을 연결하여서 하나의 엣지가 구성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테이블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테이블뿐만 아니라 이런 컬럼들을 통해서 비트리 인덱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비트리는 이러한 그림과 같은데요. 이러한 엣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오4j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퀵 어세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나의 싱글 어세스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굉장히 강점이지만 엣지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 이런 데이터 엔티티를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트리 인덱스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오4j가 이러한 엣지 리스트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그래프 스토어들에 날리는 쿼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온라인 그래프 내비게이션과 오프라인 어널리티컬 그래프 컴퓨테이션입니다. 온라인 그래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일부만 서치가 되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요구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오4j의 사이퍼 쿼리 혹은 아파치의 그램린 등이 있고요. 오프라인 어널리티컬 그래프 컴퓨테이션은 전체 데이터가 어세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빠른 응답 시간보다는 전체적인 처리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프 프로세싱 툴들 중에서도 이런 하이 스루풋을 지원하는 그래프 툴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구글의 프레젤, 아파치 지라프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오프라인 어널리티컬 그래프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피처들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인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인서트 업데이트들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래프 스토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네오4j, 아랑고DB, 오리엔티드 등이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특징들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밸류 스토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일러블 그리고 패스트 랜덤 어세스가 강점이고요. 키를 통해서 서치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파티셔닝을 키를 통한 이런 어세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강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파티셔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키밸류 스토어의 단점은 그러니까 밸류를 통한 인덱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키를 통한 이런 쿼리들만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컬럼 스토어의 이런 핏 시나리오는 배치 오리엔티드 파라렐 프로세싱이 요구되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굉장히 적합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와이드 컬럼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애드워 쿼리, 즉석에서 짜서 날리는 쿼리나 아니면은 즉석에서 날리는 쿼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저하되고 컬럼 패밀리들을 미리 지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도큐먼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태그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이볼빙 스키마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래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십을 기준으로 서치를 하는 그런 데이터셋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하지만 이제 라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파티셔닝 하는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와이드 컬럼 스토어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제가 아파치 카산드라를 들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재규 형이 설명했었던 그런 그 람다 아키텍처에서 아파치 카산드라를 사용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치 오리엔티드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와이드 컬럼 스토어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 아파치 카산드라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CAP 프린시플입니다. CAP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AP에서 C는 consistency, A는 availability, T는 partition tolerance를 뜻합니다. consistency는 저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많이 얘기를 하는 linearizability, 일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이고요. availability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퀘스트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에러가 아닌 리스폰스를 받느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날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걸려도 상관없지만 에러가 아닌 리스폰스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CAP 프린시플의 availability에 속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파티션 톨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노드의 시스템 페일러나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자체가 지속적으로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는가가 이 파티션 톨러런스를 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요. 이 파티션 톨러런스 같은 경우가 절대로 이 NoSQL 스토어의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파티션 톨러런스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드로 구성된 이런 분산 환경에서 하나의 노드가 죽었을 때 전체 시스템이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파티션 톨러런스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의 노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노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파티션 톨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NoSQL 스토어에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는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CMP 프린시플을 모두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CA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싱글 노드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CP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아파치 HBase, 몽고DB, 레디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AP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카우치베이스, 카산드라, 리악 키밸류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CAP 시오름 중에서도 CAP 프린시플 중에서도 이 컨시스턴시 모델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컨시스턴시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스트롱 컨시스턴시 혹은 스트릭트 컨시스턴시라고 부르는데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하나의 일관적인 데이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슬레이브, 레플리카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싱크로너스 업데이트 그리고 레플리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롱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컨커런시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세스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러한 어세스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벤추얼 컨시스턴시인데요. 스트롱 컨시스턴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컨시스턴시입니다. 이런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플리카 혹은 슬레이브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참 이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적으로 이런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동기적으로 이런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플릭트 디텍션, 이런 각각의 이 레플리카들이 다른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디텍션하는 것과 이런 레플리카들이 다르게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동일하게 맞춰줄 것이냐, 레솔루션 프로블럼들이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모델에서의 가장 큰 논쟁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마스터에게 오늘 저녁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메뉴는 뭐 만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슬레이브 레플리카들도 오늘 저녁은 만두다, 오늘 메뉴는 만두다라고 이렇게 모두 데이터들이 들어간 초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고 마스터는 라이트 서키스를 리턴을 했습니다. 스트롱 컨시스턴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메뉴가 피자로 변경됐다라고 마스터에게 전달했을 경우 마스터는 모든 슬레이브과 레플리카들이 오늘 메뉴는 피자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슬레이브와 레플리카들이 피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가 성공되었습니다. 라고 업데이트가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 스트롱 컨시스턴시 모델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석세스를 리턴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일관적으로 메뉴는 피자다라고 일관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마스터에게 메뉴가 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왔을 때 마스터가 슬레이브 중 하나를 먼저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가 성공되었습니다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리턴을 한 바로 직후의 시점을 보게 되면은 일부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피자로 변경되어 있지만 다른 슬레이브들 같은 경우에는 만두로 아직까지 변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변경되어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 슬레이브들 간의 차이를 슬레이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레솔루션 방법을 통해서 이 만두를 결국에 피자로 바꿔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이 데이터를 검색을 하면은 메뉴는 피자로 모든 데이터들이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벤추얼 컨시스턴시의 개념인데요. 디스트리뷰트 환경, 그러니까 분산 환경에서는 이런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를 많이 활용을 하여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슬레이브들 간의 데이터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고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아직까지 정리 중이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 노션에다가 따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따로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먹고 싶은 거예요? 피자를 먹고 싶은 거예요? NoSQL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것 같고 NoSQL 잘 알고 있던 학생들도 한번 정리가 잘 됐을 것 같고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베이 페이퍼에 대한 요약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로 이제 논문 리스트, 우리 연구실 논문 주요 리스트들은 최근에 연구 결과물을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신 결과물들에 대한 연구를 올려주는 건데 그거 이해하다가 보면 잘 모르는 백그라운드들이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서베이 페이퍼, 지금 임정원 학생처럼 서베이 페이퍼를 찾아서 들어가면 그 전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돼요. 특히 여기 지금 CSUR이라는 요 서베이는 제일 유명한 서베이 페이퍼이거든요. 서베이도 그러니까 서베이는 일종의 기존의 연구들을 잘 모아가지고 정리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서베이 페이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정리된 그 논문을 잘 선정해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의 그 논문은 그런 조건에 잘 만족되는 논문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각자 분야에서 이런 정리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서베이 페이퍼를 잘 활용하길 바라고 이 여러분들이 선정한 서베이 페이퍼가 적합한 대상이냐 이런 것들은 그 리스트를 보내주거나 논의해서 결정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그 와이드 컬럼 스토어 쪽 얘기를 할 때 LSM 트리가 소개가 됐는데 네. LSM 트리가 컬럼 스토어에도 사용이 되나 보네요. 어, 네, 많은 컬럼 스토어들에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이드 컬럼 스토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AP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LSM 트리 스트럭처는 라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컴팩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많은 와이드 컬럼 스토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키밸류 스토어에서 대표적인 인덱스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키밸류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에서도 많이 활용을 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키밸류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이제 키밸류 페어로 관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만 음, 이제 키밸류 스토어가 가장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음, 이제 차후에 다양한 NoSQL 스토어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LSM 트리 스트럭처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노션에 정리했던 내용들은 학생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 연구실 노션 페이지 보면 위키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네. 거기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걸 알겠습니다. 잘 갖고 나가고 싶은데 여러 학생들이 각자 공부한 내용들 잘 정리하면 괜찮은 난리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임정원 학생이 그 틀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열심히 이쁘게 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노에스큐엘이 좀 SQL도 물론이고 노에스큐엘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노에스큐엘 중에서 뭐 와이드 컬럼이나 키밸류 스토어가 이제 뭐 키를 기반으로 해서 밸류나 뭐 이렇게 값들을 이제 검색하는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그게 기존의 SQL에서 뭐 특정 컬럼을 키로 놓고 나머지를 밸류로 하는 그런 방식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어,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RDBMS 같은 경우에는 그 RDBMS에서도 마찬가지로 키를 통해서 그 로우를 서치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키밸류 스토어에서도 이 키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서 전체 키밸류 페어를 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NoSQL을 사용을 하는 게 그런 구조적에서 다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RDBMS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의 스키마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개별 컬럼들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도 사전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키밸류 스토어나 와이드 컬럼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키밸류 스토어는 이런 밸류에 대해서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스키마를 사전에 정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와이드 컬럼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럼 패밀리를 사전에 정의를 해야 하지만
이 컬럼들을 자유롭게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RDBMS보다가 좀 더 유연한 스키마들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덧붙이면 그 여기서 소개할 때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빅데이터라는 거의 의미를 좀 쪼개보면 하나는 데이터가 많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하나는 데이터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에 보통 세 가지 V로 빅데이터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 어떤 데이터의 크기,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데이터 유형, 버라이어티라는 요소가 있고 데이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수집이 되느냐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그냥 단지 많다는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목적도 서비스 측면에서는 맞는데 하이 스케일러빌리티, 하이 어벨러빌리티 뭐 이런 관점에서는 근데 NoSQL을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버라이어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정형화된 테이블을 떠올리면 되죠. 엑셀과 같은 그런 구조. 그 구조가 아니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데이터를 그 구조로 변환해가지고 그렇게 저장을 해야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 타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들에서는. 단순히 데이터가 많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타입이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들이. 단지 뭐 숫자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포맷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키밸류 스토어를 보면은 밸류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밸류 안에 정보들이 다 이제 뽑아져 나와가지고 뭐 나이면 나이, 이름이면 이름 다 쪼개서 컬럼별로 쫙 정리된 형태로만 데이터베이스는 저장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럼 파싱해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빅데이터에서는. 그 밸류를 그냥 통째로 정제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키밸류 스토어에서 밸류에 그 통째로 넣겠다 이런 구조인 거고 또 다른 예로 아까 다큐멘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하이러키컬하게 데이터 안에 뭐 데이터가 또 들어가고 뭐 어떤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도 들어가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그게 지원이 안 돼요. 역시 네스티드 형태의 오브젝트도 정의가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 컬럼의 밸류는 아토믹 밸류여야 돼요. 싱글 밸류, 뭐 셋이나 리스트가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래야 될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다큐멘트 스토어 같이 제이슨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뭐 또 다른 예로는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일단 NoSQL이라는 건 SQL을 처음에는 안 쓰고 유연하게 데이터 구조 만들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로 유형화를 해놓은 거죠. 네 가지 타입으로. 네 가지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뭐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루고 싶다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뭐 임의의 모든 구조를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가지 유형 정도로 정의해서 각각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